네, 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벌써 8주차 수업입니다. 8주차 수업 1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수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분비계 장애 물질, 뭐 다른 표현으로는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분비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호르몬은 우리 이제 몸에서 몸의 그 대사 기능을 갖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분비가 되는 그런 물질인데, 환경 중에서 있는 물질들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체내에 있는 정상적인 체내 호르몬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또는 호르몬의 역할을 갖다 방해하거나 이러한 물질들을 갖다가 우리가 환경 호르몬 또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인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즉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갖다가 관장하게 되는 생체 내에 있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생체 호르몬은 또 정의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더불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 인체 내에 있는 호르몬의 역할을 갖다가 대신하거나 또는 방해하거나 그런 이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종류로는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내분비계 장애 물질, 환경 호르몬들이 어떠한 노출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또는 이 환경 중에 이렇게 퍼지게 되고 또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생물계에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되는지 그런 노출 경로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러한 폐해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지, 특히 그러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에 어떻게 그 노출되는 것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내분비계 장애 물질, 즉 환경 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 즉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생물체 내의 정상적인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환경 중으로 배출이 되어 있는 뭐 공장이 되든 또는 가정이 되든 이렇게 환경 중으로 배출이 된 화학물질이 우리 생체 내에 있는 그런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환경 중에 배출이 되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 환경을 붙였고요. 우리 생체 내에 있는 호르몬하고 거의 유사한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바로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ndocrine disrupting, 즉 이제 내분비계 물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disrupting하는, 즉 방해하는, 교란시키는 그러한 이제 chemicals, 화학 물질이다. 그래서 줄여서 EDCS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내분비계 장애 물질, 얘네들은 어떠한 그 형태로 우리 내분비계를 갖다가 교란시키고 또 방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냐면요, 면역 체계를 갖다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식 기능을 갖다가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사의 이상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갑상선의 기능을 갖다 저하시킨다라든가
또 이 뇌의 기능을 갖다 저하시킴으로써 지능을 갖다 저하시키거나 또는 어떤 행동 변화 이런 것들과 같이 다양한 그런 유형의 그런 이제 장애를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 물질들은 이렇게 우리 생체 내에 있는 호르몬의 작용을 갖다 다양한 형태로 방해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생체 내에서 작용하는 정상적인 호르몬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그런 이제 역할을 우리 체내에서 하는지 잠깐 정상적인 생체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생체 내에서 작용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생체의 특정 세포에서 만들어지고요. 또 분비가 돼서 그래서 호르몬의 혈액으로 유출된 그런 이제 상태에서는 표적 세포라고 하는, 즉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러한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생화학적인 효과를 갖다 나타내도록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호르몬에 의해서 뭐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도록 뭐 작용을 하게 하라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거나, 또는 뭐 어떤 이제 정소라든가 난소로 하여금 뭐 정자 배출, 난자 배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뭐 하게 지시를 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표적 세포에다가 작용을 해서. 그리고 이러한 이제 호르몬의 경우는 생물의 성장, 그리고 생식, 그리고 행동을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리작용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그런 이제 호르몬의 종류가 한 100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100여 정도가 되고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뇌하수체, 그리고 이제 송과선, 뭐 시상하부, 뭐 이런 쪽에 이제 뇌에서 주로 이제 작용을 하고요. 또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갑상선이라든가 부갑상선, 또 흉선, 또는 이제 부신이라든가 췌장, 그리고 생식소, 정소라든가 난소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르몬이 배출되고 또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호르몬은 하나의 표적 장기에만 이제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호르몬은 하나의 표적 장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세포에 두루두루 작용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호르몬들은 작용하는 장기에 독특하게 결합되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 수용체하고의 복합체를 갖다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그 장기 내에서 어떤 선택적으로 독특한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포가 나타내는 반응은 특정 세포의 어떤 유전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일 호르몬이 또 다른 조직에 가서면은 이제 다른 효과를 갖다가 내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신피질 호르몬 같은 경우 이제 당류 코르티코이드는 이제 림프구의 세포를 갖다 용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간에서는 포도당의 생성에 필요한 그런 이제 효소를 갖다가 유도하고 분비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호르몬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속에는 아주 작지만 강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부터 성장과 발달, 수면, 스트레스까지 조절하는 우리 몸의 숨은 조절자,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내분비선에서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다가 목표로 하는 신체기관에 당도하면 해당 신체기관에 작용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혈액 중에 호르몬이 많아지면 내분비선은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호르몬이 적으면 호르몬 분비를 늘리면서
혈중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사람의 내분비선에는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췌장, 정소와 난소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뇌 속에 있는 작은 기관인 뇌하수체입니다. 이 뇌하수체는 시상 하부에 의해 조절되는데 내 몸의 상태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표적기관인 갑상선, 부신, 성선 등의 신호를 보내 각각의 기관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한 몸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과 모유를 생산하게 하는 프로락틴, 소변 배출량을 줄여 몸 안의 수분을 지키는 항이뇨 호르몬, 출산 시 자궁을 수축시키는 옥시토신 등이 분비됩니다. 뇌하수체 외에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은 여러 부위가 있는데요. 분비 기관에 따라 호르몬의 기능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호르몬의 기능을 분비 기관별로 살펴보면 갑상선에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체온 조절과 에너지 대사 등에 관여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에 작용하여 칼슘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신장 위쪽에 위치한 부신에서는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또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혈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난소에서는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정소에서는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내분비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호르몬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단기간에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고혈압, 일시적인 고지혈증,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호르몬 불균형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아산병원에서 만든 내 몸 둘러보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상 중에 호르몬 부분을 제가 이제 가져와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기능을 갖다 이제 하는데 바로 이러한 기능을 방해하거나 또는 왜곡되게 이렇게 이제 하는 물질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환경 호르몬은 특히 성인보다는 어린아이라든가 아니면은 태아 또 영아 이런 데 작용해서 더 큰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그 영상 한번 같이 더 보실게요. 나이가 어릴수록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 등 환경 호르몬의 체내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플라스틱 가소제 성분인 프탈레이트의 소변 중 농도는 영유아가 리터당 60.7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 48.7, 중고생 23.4, 성인 23.7 마이크로그램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비스페놀 A는 영유아가 2.41 마이크로그램으로 성인 1.18 마이크로그램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두 성분 모두 건강 영양 권고치보다는 낮았다면서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영유아 또 우리 그 임산부의 태아에게까지 굉장히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 물질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거나 분비되는 그런 물질이 아니고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자연계에서 생성되거나 또는 방출이 된 화학물질, 그런 화학물질 중에서 특정 화학물질들이 우리 생물체 내에 이제 흡수가 되면은 이러한 물질들이 생물체에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대신하거나 또는 방해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환경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이러한 물질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극미량으로서도 생체의 발육이나 성장 그리고 기능 장애 이런 것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갖다 미치기도 합니다. 또 아까 마찬가지로 드렸었지만은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의 체내에 들어가서 이제 내분비계 정상적 기능을 갖다가 이제 교란시키는 거죠. 방해하기도 하고 혼동시키기도 하고 그런 이제 화학 물질인데 요거를 환경 호르몬이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1997년에 5월 NHK 방송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이제 학자들이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환경 중에 배출된 화학 물질이 생물체에 유입돼서 마치 체내에서 이렇게 기능을 하는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환경 호르몬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굳어져가지고 지금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도 같이 쓰이고 있고요. 영어로는 environmental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환경 호르몬들 중에는 생태계나 인간의 생식 기능 저하, 그 다음에 기형, 또 성장 장애, 암을 갖다 또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물질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또 인간의 이제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 세계 이제 그 생물종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던 것처럼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가장 크게 꼽는 것이 기후 변화잖아요. 이 기후 변화 그리고 두 번째 오존층 파괴 이렇게 기후 변화와 오존층 파괴 하고 더불어서 세 번째가 이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 장애 물질을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지구 환경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요. 바로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세분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연 호르몬, 우리 생체 내에 존재하는 그런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지, 요 방해 공작이 수많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각 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요렇게 이제 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몇 가지 설이에요. 그 몇 가지 설이 크게는 세 가지로 지금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의 유사작용이죠. 그래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마치 정상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그 착각을 하는 거 우리 몸이 진짜 정상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라고. 그래서 호르몬과 유사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호르몬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 즉 그 수용체에 접근하는 것을 갖다가 이 환경 호르몬이 막아요. 정상 호르몬이 접근하는 것. 그래서 내분비계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즉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봉쇄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촉발작용이에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정상적 호르몬 작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엉뚱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작용을 갖다가 촉발해서 생체 내에서는 해로운 그런 엉뚱한 대사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바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메커니즘이 일어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하나씩 다시 본다면은 첫 번째가 이제 모방설이죠. 즉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이제 착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세포 수용체가 환경 호르몬을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서 걔에 의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보다도 과도하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 내 체내에 이제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노에스트로겐이라는 합성 물질은 여성 호르몬인 바로 에스트라디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작용을 해요. 얘네들이 과다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유방암이나 또는 자궁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이 데스는 DDT하고 유사한 그런 이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유명하게 그 조산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섭취하고 그랬었던 이제 물질인데요. 이 데스라고 하는 디에틸 스틸베스트롤이라고 하는 요 물질인데요. 요게 합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이에요. 요것이 이제 불행하게도 요거를 산모한테 이제 투여를 했더니 그때 출생한 자녀들이 기형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특히 생식기 기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데스라고 하는 이 물질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이제 기형적인 아이들을 불러서 데스도토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봉쇄설이었었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을 이제 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호르몬이 결합해서 작용을 하는 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쇄를 하게 되는 거죠. 남성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 요것이 붙을 자리에다가 이제 DDE라고 하는 즉 이것도 이제 DDT의 부산물인데요. 요거가 결합하게 되면은 남성 성징이 여성화되는 이런 특징을 갖다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미국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수에서 거기에 이제 서식하는 악어가 이제 수컷이 음경이 위축이 돼가지고 암컷화된다라든가 번식률이 줄어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이제 다이옥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됐고요. 또 수용체에 결합하는 환경 호르몬이 그 수용체 세포 표면에 더 많이 그런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상보다는 훨씬 그런 이상적인 그런 이제 작용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가 이제 바로 그 환경 호르몬이 이상한 엉뚱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은 채 나쁜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촉발작용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다이옥신이나 폴리염화 비페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남성 호르몬 또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인슐린의 혈중 농도를 갖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작용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체내 효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능을 거꾸로 억제시키게 또 하는 역할을 한다라든가 구조를 변형시켜가지고 호르몬의 합성을 갖다 방해한다라든가 이런 촉발작용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내분비계 장애 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호르몬 기능에 이상을 갖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생식 기능의 감소라든가 또 생식기의 기형이라든가 불임이라든가 성조숙증이라든가 또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혈중 농도 저하 같은 이런 이제 호르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람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장기 기능을 갖다가 이상하게 그렇게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내 발암 물질로서 심장이나 간 또는 폐 그리고 혈액계통에 손상을 일으켜서 이상한 그런 이제 증상을 갖다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역 기능에 이상을 갖다 가져오거나 또는 질환을 갖다 유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나 또 눈 이런 것 등의 과민반응을 갖다 나타내거나 면역 기능을 갖다 감소시켜서 이제 아토피 또는 천식 이런 증상을 갖다 이제 일으키기도 하고요. 알레르기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질환이라든가 또 뇌기능 장애, 성장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요. 주의적 결핍이 되기도 하고 과잉 행동 장애를 갖다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지능이 이제 결핍된 그런 결과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런 유형으로 인체에 이제 미치게 되고요.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물질들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산업용 화학물질이라든가 살충제, 제초제 이런 데에서도 있고요. 또 유기염속의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소각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중금속류
이런 것들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 물질, 즉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세계 야생 동물 보호 기금이라고 하는 WWF에서는 67종, 67가지를 갖다가 지금 지정을 해서 그래서 주의 물질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청이라고 하는 EPA에서는 73종 정도를 갖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우리 어떤 뭐랄까 환경 중에 배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후생성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지정을 하고 있어요. 142종을 갖다가 설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하게 몇 종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야생동물 보호기금 WWF에서 정한 그런 목록을 기초로 해서 대상 물질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도 하고 또 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분비계 교란이 의심이 되는, 즉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의심되는 그런 이제 생활용품류는 크게 이제 한 5가지 부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합성 물질들이에요.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보통 피임약들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DDT나 다이아지논 같은 앞에서도 살충제 또는 제초제에 쓰이는 그런 이제 농약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환경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벤조피렌, 다이옥신, 그리고 폴리염화비페닌이라고 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우리 또 담배 연기, 또 고엽제, 전기절연제, 이런 데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 우리나라 이제 참전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정글이 우거지고 그러면은 식물의 잎사귀를 갖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DDT 계통의, 다이옥신 계통의 그런 이제 고엽제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만 남게 해서, 그래서 이제 베트남과 베트콩이 이렇게 이제 전쟁하고 그럴 때 미군이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엽제 후유증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수은이라든가 또는 납, 또 카드뮴과 같은 이런 중금속도 건전지라든가 또 유리, 건축자재 또는 이제 안료, 어패류들의 섭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물체내도 흡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산업물질로는 프탈레이트 계통들이요. 건축자재나 파이프류들, 전기전자제품 이런 데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캔 커피라든가 또 통조림이라든가 많이 먹잖아요. 그 캔을 갖다 내부 코팅하는 데 쓰입니다. 이게. 또 유아용품, 또 젖병이라든가 또 물병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데요.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들 중에 그래도 조금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한 4가지 정도 제가 이제 뽑았는데요.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먼저 비스페놀 A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는 우리 CD라든가 음악 CD, 그쵸? 이런 것들, 영화 CD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이제 재료이기도 하고요. 에폭시술이 제조하는 그런 이제 원료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플라스틱 재질로 쓰이고 있어요.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제 캔이라든가 이런 데 안에 코팅제로도 쓰이고요. 또 영수증 같은 데도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영수증 받잖아요. 카드 계산하고 나면은 거기 가멸지에도 이제 묻어 있어요. 비스페놀 A를 포함하는 이제 그런 제품들로 그래서 물병, 젖병, 병마개, CD, 통조림, 또 합성수지, 플라스틱 다양한 곳에 이제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은 급성으로 노출됐을 때는 피부나 눈, 점막 이런 데 자극성이 있고요. 장시간 노출되면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피라든가 천식, 성조숙증, 그다음에 발달장애, 또 과잉항동, 또 생식기능 저하,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체내 비스페놀 A 농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불안, 우울지수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가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젖병, 물병, CD, 통조림 내부 다양한 플라스틱류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산하고 나서 받게 되는 영수증 여기에도 이 비스페놀 A가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를 갖다가 요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영수증이 지난 한 해에만 130억 개가 발급됐습니다. 이 영수증을 만드는데 무려 13만 그루의 나무가 사라진 셈입니다. 또 영수증을 만지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다고도 하죠. 이참에 전자 영수증을 쓰는 건 어떨까요? 강버들 기자입니다. 영수증을 챙겨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마트의 경우는 65%가 발급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영수증엔 불임 같은 생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비스페놀 A도 발려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겁니다. 피부를 통해서 경피적으로 흡수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환경 호르몬보다 훨씬 더 몸 안에 잔류되는 기간이 길게 돼요.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주고받자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 영수증 받아도 보관도 힘든 경우도 있고요. 기억났을 때 찾기가 훨씬 쉽고. 정부와 13개 유통업체는 따로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종이 영수증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저희가 내분비계 장애물질, 우선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비스페놀 A를 갖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1교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시 잠시 후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